헤르만 산더는 일본 주재 독일 대사관 무관으로 1906년 2월부터 1907년 4월까지 근무했고 이 기간에 우리나라를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무관으로서 임무는 러일 전쟁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였지만 산더는 한국의 민속과 일상이 담긴 자료도 많이 모았습니다. 산더가 남긴 사진 중에는 여행지에서 직접 찍은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수집한 것도 있는데 한데 모아서 1900년대 초반의 모습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산더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이미 증기선이 운항되고 있었고 경인선과 경부선 열차도 운행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먼 거리를 여행하는 일은 드물었고 길을 떠나게 된다면 대부분 걷거나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말은 값이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아무나 쉽게 가질 수는 없었다네요. 우리나라 말은 서양말과 달리 체구가 작은 조랑말입니다.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해서 과하마라고도 하지요. 사진만 봐서는 역의 마곡간 같습니다. 역은 교통과 통신을 위해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해 놓았던 시설입니다. 중앙과 지방 사이의 문서를 전달하거나 공무로 여행하는 관리에게 말을 제공하는 일을 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시급한 군사 연락을 파발로 전하게 되면서 역은 일반 행정에 관한 일만 맡았습니다. 산더가 여행할 당시에는 역참제도가 이미 폐지된 뒤지만 시설은 남아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행자들을 위한 사설기관이었을 수도 있고요. 말의 편자를 받고 있습니다. 편자는 말발굽을 보호하고 갈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발바닥에 덧붙이는 U자 모양의 쇠붙이입니다. 말 대신 나귀를 타는 일도 많았습니다. 나귀는 체구에 비해 힘이 세고 지구력이 좋다고 하네요. 나귀는 말보다 값이 싸지만 작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소박한 선비의 상징이 되었고 옛그림에 보면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선비의 상징으로 나귀 탄 선비가 등장하곤 합니다. 산더도 여행 중에 말을 타고 다녔네요. 장승이 있는 걸로 보아 어딘가 마을 입구 같습니다. 장승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자 외부와 마을을 구분하는 경계가 됩니다. 장승은 직접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마을마다 모양이 다 다르지요. 장승 옆에는 돌탑도 쌓았는데 장승 없이 돌탑만 두는 곳도 있었습니다. 장승은 보통 한 쌍을 세웁니다. 상원주 장군과 짝을 이루는 것은 하원당 장군이고 천하대 장군과 지하여 장군이 짝을 이룹니다. 장터가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기와를 얹은 건물들이 보이고 홍살문이 있는데 관아 앞에 장이 선 걸까요? 국상기간인지 사람들이 모두 흰갓을 쓰고 있습니다. 장은 5일마다 섭니다. 가게들이 늘 영업을 하고 인터넷 쇼핑이 일상화된 요즘에도 지방 도시에는 5일장이 서는 곳이 꽤 많습니다. 소만 따로 거래하는 소시장이 서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 과일 가게에서는 어떤 과일을 팔았을까요? 사과 같은 과일도 보이고 곶감 같은 것도 보입니다. 밤처럼 보이는 것도 있네요. 개화기 이후 사진에는 석유통이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석유는 1880년 일본을 다녀온 사절단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미국과 수교 후 정식으로 무역이 이루어지며 급속히 보급되었습니다. 옆집에서 파는 신발은 미투리로 보입니다. 미투리는 집신처럼 생겼지만 삼이나 왕골 같은 걸로 만들어서 더 부드럽고 고운 신발입니다. 이 작은 가게에서는 과일과 집신을 함께 취급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뭘 만드는 중일까요? 망건을 끈으로 엮어놓은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옆에서 무언가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석유통에 구멍을 내서 장작화로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남학신을 취급하는 신발 가게입니다. 나무를 통으로 파서 만들고 굽이 높아서 비오는 날 진땅을 다닐 때 유용한데 마른 날 남학신을 신은 모습도 꽤 많이 보입니다. 다듬이 빵망이를 깎아서 파는 이분도 남학신을 신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다듬이 빵망이는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각종 생활용품을 파는 가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릇가게에 해당하겠네요. 옆에서는 쇠스랑이나 가렛날 같은 쇠붙이를 팔고 있습니다. 유기그릇을 파는 곳입니다. 식기는 물론이고 등잔과 촛대와 대야도 있고 징도 있습니다. 요강도 보이네요. 한쪽에는 갓도 팔고 있네요. 성인 남자들은 모두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 머리를 하라는 단발령이 내려지고 고종과 순종이 솔선수범해서 머리를 깎았지만 저항이 워낙 거셌고 사람들은 여전히 상투를 틀고 갓을 썼습니다. 갓은 성인 남성들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종로거리를 따라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갓을 파는 가게들은 종각 주변에 있었습니다. 갓과 함께 갓집도 많이 보입니다. 갓은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쓰지 않을 때에는 갓집에 넣어 보관합니다. 보신각 추녀 밑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1900년 4월에 전차 야간 운행을 위해 설치된 겁니다. 종각 주변과 광화문 앞 육조거리에는 땔감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도성안과 성박심리까지는 나무를 벨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거리에는 늘 땔감 시장이 섰지요. 소로 짐을 운반할 때는 쇠등에 먼저 길말을 얹어야 합니다. 쇠등에 바로 물건을 쌓을 수 없으니까 웅구나 거지게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 도구들을 놓기 위한 받침대 역할입니다. 달구지를 이용하면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효율적이지만 우리나라는 도로 사정이 안 좋아 수레가 별로 발달하지 못했죠. 갓을 수선하는 곳입니다. 우산이 파라솔처럼 쓰이고 있네요. 요즘에야 모자가 헐거나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버리고 새 것을 사지만 예전에는 웬만한 물건은 수선해가며 오래도록 사용했지요. 특히나 갓은 만드는데 품이 많이 드는 고가품입니다. 상복을 입을 때 쓰는 백립도 보이고 양태만 걸려 있기도 하네요. 이때 이미 전당포가 있었습니다. 전당포는 물건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소입니다. 전당포는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들어와 시작했고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지요. 1898년에 전당포에 관한 법이 처음 만들어졌고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설 전당국도 있었습니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천을 올려 물을 들이고 있습니다. 천을 통째로 염료에 담그는 게 아니라 칠을 하는 느낌입니다. 어떤 용도일까요? 배경으로 안경가게가 보입니다. 각종 물건을 파는 잡화점에 색안경이 잔뜩 전시되어 있습니다. 색안경은 자외선을 막기 위한 기능성보다는 패션 아이템이었습니다. 개화기 사진을 보면 색안경을 끼고 멋을 부린 사람들을 제법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색안경은 언제부터 썼을까요? 근시용 안경을 사용한 것은 늦어도 17세기부터로 보입니다. 정조대왕이 안경을 썼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 후기 초상화에도 안경 쓴 사람들이 제법 보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눈이 나빠도 어른 앞에서 안경을 끼는 것은 결례라고 생각했는데 색안경은 파격적인 소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변에 어선들이 줄줄이 정박해 있고 물지개꾼들이 물을 담고 있습니다. 빈 석유통은 가볍고 튼튼해서 다양하게 활용됐는데 특히 물장수들이 이 통을 사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전에 쓰던 나무통보다 훨씬 가벼운 데다 어디에서 누가 물을 길어오든 한 통에 담긴 양이 다 같기 때문에 전국의 물장수들이 용량을 표준화시킨 셈이 됐습니다. 넓적한 나무를 이어붙이고 테를 둘러서 통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는 물통은 아무래도 용량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물포에서 노동자들이 요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항이 되고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항구 도시들이 커지자 일거리를 찾아오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산더가 1906년 9월 함경남도 성진에 갔을 때 머물렀던 도쿄여관의 종업원들입니다. 1899년 개항한 성진에는 이미 일본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고 도쿄여관의 주인도 일본인이었습니다. 긴 톱을 마주잡고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차곡차곡 쌓여있는 나무들로 보아 목재소 같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 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다 다듬어진 목재를 가져다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나무를 통으로 가져다 놓고 필요에 따라 다듬어서 사용합니다. 지붕에 얹을 이형을 엮고 있습니다. 짚은 구하기 쉬워서 지붕 재료로 오랫동안 애용됐지만 잘 썩는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해마다 새 걸로 갈아줘야 했지요. 흙을 다져가며 쌓아서 담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무로 틀을 만들어 흙을 넣고 다진 뒤 계속 높이를 올려갑니다. 물가에는 늘 빨래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넓은 강가든 작은 실개천이든 가리지 않고 물이 흐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빨래를 합니다. 아관 파천 이후 경복궁이 버려지다시피 했다지만 향원정 연못에서까지 빨래하는 사람들을 보니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고 그 옆에서는 홍두깨를 써서 다듬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홍두깨는 가운데가 살짝 볼록합니다. 홍두깨틀 위에 다듬이돌을 얹으면 비스듬하게 놓이는데 그 다듬이돌 위에 옷감을 감은 홍두깨를 올리고 두드리면 홍두깨가 돌아가면서 고루 방망이질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절구질을 하고 있습니다. 절구질은 주로 곡식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기계로 도정을 해주는 정미소가 생기기 전에는 밥을 하려면 일일이 절구질을 해야 했습니다. 연자방아는 둥글고 판판한 돌판 위에 좀 더 작고 둥근 돌을 옆으로 세워 올린 뒤 돌려서 곡식을 빻는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빻을 수 있고 가축을 이용하니 노동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개는 마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함께 사용했습니다.
방아를 돌리다 한눈 팔지 못하게 눈을 가렸네요. 어린 소년들이 갈퀴를 들고 풀을 모으러 왔습니다. 풀을 모아 소도 먹이고 거름에 보태기도 합니다. 널뛰기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즐겼던 놀이입니다. 그늘에 모여 장기를 두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철 추위도 아랑곳 없이 얼음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굽이 높고 바람구멍이 없는 남학시는 이럴 때 제격입니다. 얼음구멍 위에 놓인 건 견지입니다. 대나무로 납작하게 얼레처럼 만든 건데 견지에 낚싯줄을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고기를 잡는 거지요. 견지 낚시는 흐르는 물에서 하는 거라 여름에 한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을 보면 크게 상관이 없나 봅니다. 이분은 꽤 큰 물고기를 낚으셨네요. 탈을 쓴 놀이패와 구경꾼들입니다. 송파산대 놀이니 북청사자 노름이니 해서 지역마다 탈놀이가 발달했고 탈 모양이 서로 다른데 이 놀이패의 탈을 봐서는 어떤 탈놀인지 알기 어렵네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초례를 치른 뒤 신부를 데리고 돌아가는데 신부가 탄 가마 위에는 호랑이 가죽을 덮습니다. 혹시 나쁜 잡귀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죽의 무늬를 보면 호랑이가 아닌 표범입니다. 옛사람들이 말하는 호랑이는 표범과 호랑이를 함께 포함한 겁니다. 지금처럼 생물을 엄격히 분류하지 않았던 때라 범이라는 말 안에 모두 포함된 거죠. 수명이 길지 않았던 옛날에는 회감만 돼도 잔치를 했습니다. 장수를 축하하고 앞으로 더 오래 살라는 축복을 하는 거지요. 잔치상 위에 음식을 높게 높게 쌓아 올렸습니다. 간혹 외국인이 남긴 사진에서 이런 모습을 과자장수라고 적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눈에는 이 모습이 과자를 팔기 위해 전시해 놓은 걸로 보였나 봅니다. 상여가 묘지에 도착해 매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꽤 규모가 큰 공동묘지 같습니다. 매장을 고집하는 문화라 곳곳에 묘지가 있었고 지금은 도시화돼 고층 빌딩이 들어선 곳도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묘지였던 터가 제법 많습니다.